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학기에 함수라는 것은 내가 처리해야 할 전체 문제를 분할한 어떤 단위 책임을 담당하는 고유한 연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비유를 들기를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 혼자 다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각 역할별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분할된 책임을 할당을 해주고 나는 그 분할되어진 책임을 맡는 각각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역할만 해줌으로써 전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다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고용되어진 직원들에게 책임을 분할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도 보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각각의 기능 혹은 책임별로 함수를 나누어서 구성해 줌으로써 각 함수는 어떤 주어진 단위 책임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소위 모듈화되어진 형태로 작성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코드를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어떤 단위 책임을 맡는 그 함수의 내용만 수정해 줌으로써 또 그 함수가 다른 함수와 인터페이싱 하고자 하는 부분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고 더불어서 간결한 형태의 코드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가 처리할 책임들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100%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함수를 통해서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한번 잘 작성되어진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함수라는 것을 다루면서 많은 학생들이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함수에게 책임을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함수로 나누라니까 억지로 나누는 것이거나 혹은 전체의 책임을 하나의 함수에게 다 할당해버리는 소위 그냥 미뤄버리는 그런 식의 구성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 학기야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웠으니까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구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번 학기는 우리가 벌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두 번째 학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좀 더 모듈화되어진 또 좀 더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함수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단순한 입력 대비 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예제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추후에 좀 더 큰 규모의 문제들도 이렇게 좀 더 구조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일단 함수를 동작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물론 함수가 호출되어지기 전에는 먼저 그 함수의 존재 자체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특히 우리 C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컴파일 과정을 보면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의 제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컴파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함수 호출문을 만난 시점에 그 함수에 대한 존재를 컴파일러가 알고 있지 못하면 이건 뭔지 모르겠다라는 오류를 발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함수 호출문이 나타나기 전에는 함수의 정의나 혹은 함수의 선언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옛날 방식은 함수의 정의를 먼저 기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문을 적절하게 기술하도록 했는데 그 구성은 역시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고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나누어서 컴파일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수 호출하기 전에 먼저 함수 선언문을 작성을 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타입의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함수도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호출되어질 수 있는 함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소위 함수의 선언문에서는 함수 호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어떤 이름의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떤 타입의 인수들을 몇 개 넘길 것이며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는 호출 측인 나에게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반환한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문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함수가 있구나. 이 함수는 인수의 개수와 타입이 적절하게 지정됐구나. 또 반환 자료형이 적절하게 지정됐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컴파일러의 역할은 그저 문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하는 일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엔 아직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함수의 존재 자체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러가 제대로 컴파일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한 것이죠. 자, 다만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어져서 실행되어지고자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컴파일 되어진 프로그램 코드가 링크 타임에 이제 함수 호출문과 실제 그 동작할 함수의 몸체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에는 함수의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술을 하는, 소위 함수의 몸체 부분들을 기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함수의 선언 부분에서는 그저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정보만 알려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특히 함수 호출문에서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함수가 동작되어질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동작하기를 넘겨주는 정보로 인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인수에 대한 정보는 함수의 선언에서는 그저 자료형만 기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당시에 어떤 타입의 인수 몇 개를 받았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 구문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성을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좀 잘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에 이 부분들이 배치되어지는 순서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함수의 선언이 오고 그리고 선언되어진 함수에 대해서 호출문이 오고 그리고 그 호출문 다음에 혹은 다른 소스 파일에 함수의 정의 부분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나의 소스 파일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파일을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분할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선언 부분들은 소스 코드 상단에 include 구문 다음에 지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include라는 구문이 내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한 선언문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헤더 파일인 것이죠.
뭐 우리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만들게 되어지면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역시 샵 include 구문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그냥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는다라고 하면 그냥 관례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함수 호출문 전에만 나오면 돼요. 하지만 이런 함수 선언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선언 다음에 그 파일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함수의 선언문들을 위치시켜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정의 부분들은 보통 함수의 몸체를 정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 다음에 위치를 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소스 파일에 위치시켜서 링크 타입 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메인 함수 안에서는 각종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메인 함수 위쪽에는 함수를 선언하는 구문이, 메인 함수 아래쪽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구문이 각각 위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함수의 선언에 대한 내용은 확장자가 .h로 끝나는 별도의 헤더 파일로 따로 빼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함수의 정의 부분은 확장자가 .c로 끝나는 별도의 추가의 소스 파일로 분할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선언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함수의 선언문은 함수 호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구문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보통 함수의 이름 써주고 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가 호출되면 어떤 타입의 인수 몇 개를 전달받는지에 대한 인수 타입에 대한 목록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이 함수의 반환 자료형, 즉 이 함수가 호출을 끝마치고 나서 반환하는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앞쪽에 기술을 해주는 하나의 선언문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함수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이런 인수를 받아 이런 자료형을 반환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래머에게도 이 함수는 어떤 인수를 몇 개 전달받으며 어떤 자료형을 반환한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컴파일러에게는 뭐 이 자체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호출되는 함수의 인수를 전달하고자 하는 함수의 호출문을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인수들이 정수들을 5개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정수는 어떤 정수값을, 두 번째 정수는 어떤 정수값을 넘겨주는지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함수 선언문의 인수 타입의 리스트에는 그저 인수의 타입들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마치 하나의 변수처럼, 매개 변수처럼 타입과 그 인수에 대한 서술적 이름들을 같이 나열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서술적 이름이다 라는 것은 설명하는 듯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워낙에 함수의 선언문에서는 각 인수의 이름을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프로그래머가 그 함수 호출 시 어떤 인수들을 넘겨주면 되는지를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함수 선언문에는 단지 타입의 목록들만 갖도록 하지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변수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거나, 혹은 더 간단하게는 함수의 선언에 이 괄호 안에다가는 함수 정의의 매개 변수와 똑같은 내용을 써준다 라고 기억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함수가 반환하는 반환값의 자료형은 함수가 반환할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함수가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면 int라고 써주지만, 이 함수가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면
void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서 인수 타입 리스트에 대해서도 정수를 넘겨받는 함수면 이 괄호 안에 int라고 써주면 되지만 아무것도 넘겨받지 않을 거면 void라고 써줌으로써 명시적으로 인수가 혹은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략해 주어도 되는데 문제는 인수 타입을 생략할 때는, 그러니까 괄호 안을 비워둘 때는 void가 생략된 것으로, 그러니까 인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지나 함수의 반환값의 자료역이 생략되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정수, int가 생략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져서 때에 따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명료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더불어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맨날 똑같은 값만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함수가 그 값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메인 함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함수는 반환값을 갖는다 라는 것은 함수 내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줄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아예 넘겨받지 않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겠죠. 자, 함수의 정의를 봅시다. 자, 함수의 정의라 함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함수의 헤더 부분과 함수의 몸체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함수의 헤더 부분은 앞서서 살펴봤던 함수 호출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는데 앞에 함수 선언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함수 이름이 무엇인지, 또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그리고 괄호 안에 나가는 그 함수가 호출 시에 어떤 인수들을 몇 개 받는지를 써주되,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함수 선언과 다르게 함수 정의에서는 변수의 목록을 써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름을 갖는 어떤 타입의 변수이다 라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에 문장들을 포함해 줌으로써 이 문장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름을 부여한 한 덩어리로 만든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연관된 동작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봤었죠. 좀 더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은 관례적으로 한 스텝 들여 써주면 좀 더 알아보기 쉬울 것이고, 더불어서 이 함수는 호출되었을 때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수행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지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호출 쪽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함수 문체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호출축으로 복귀해라 라는 것을 기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물론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반드시 return 써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 매개 변수는, 자, 매개 변수를 왜 받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하기를 함수 호출 시 전달된 인수값을 받을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동작들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학기에도 같은 비유를 들었지만 내가 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복사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홍길동이라는 조교를 고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문서를 길동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얘가 복사를 담당하는 홍길동이라는 함수라고 했다면 복사를 필요로 하는 나는 얘한테 복사할 거리를 넘겨줘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과제를 넘겨주면 과제 문제를 복사해 올 것이고, 내가 출석부를 넘기면 출석부를 복사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담당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 어떻게 복사하는지를 쭉 기술하겠지만 복사할 거리는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매개 변수로 받은 내용을 복사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뭔가 매개 변수로 값을 호출축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함수의 몸체 내부에서는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개요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메인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메인 함수 안에서 현재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개요를 출력하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함수의 선언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개요를 출력할 일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메인 함수를 수정한다라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메인 함수가 처리해야 할 전체적인 문제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개요 부분들은 다소 좀 쓰잘데없어 보이는 부분이지만 장황하게 표시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복잡도, 가독성을 줄이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의 개요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되어질 때 쭉 컴파일러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사용되어지는구나, 메인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고 나서 얘를 만났을 때 이거 뭐지? 라고 오류를 낸다라는 거죠. 아직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선언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함수 출이 일어나기 전에 관례적으로 include 구문 다음에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의 선언문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함수 선언문은 함수 호출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는 그저 호출될 때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고 프로그램의 개요를 출력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호출 축인 메인 함수로 복귀할 때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이 show instruction은 인수 목록으로 void라는 키워드를 써줌으로써 인수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역시 반환 자료형에다가 void 써줌으로써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컴파일 되었을 때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구나,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이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는 인수 없이 반환값 없이 사용되어지는 함수이구나, 메인 함수가 시작됐고 show instruction 만났을 때 아까 봤지? 컴파일러가 보면서 이 함수는 인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인수 안 썼구나, 또 반환값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반환값 안 썼구나, 제대로 호출됐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show instruction이 인수가 없는 함수인데 반해 여기 내가 1이라고 썼거나 혹은 반환값을 어떤 변수에 전달받는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함수의 선언과 다르네 라고 해서 오류를 내주게 되어져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순간에 적절한 함수 출문이 작성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적절한 호출문이 작성되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함수의 선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printf 같은 함수는 역시 stdio.h라는 헤더 파일 안에 함수의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문을 통해서 역시 컴파일러는 printf라는 함수가 적절하게 호출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에 대한 처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자체만을 우리가 컴파일하게 되어지면 잘 컴파일이 되어져요. 왜?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show instruction과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내용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printf라는 함수의 몸체 혹은 show instruction이라는 함수의 몸체가 없어도 요 자체는 기계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성되어진 기계어 파일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 show instructio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print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각 함수의 몸체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링크 타임 때 적절히 연결되어지는데 show instruction이란 함수는 현재 어디에서도 몸체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링크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링크 오류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LNK라는 키워드로 시작해 가지고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현재 프로젝트 내에 showInstruction이라는 함수의 몸체 부분들을 반드시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 아래쪽에다가 내가 정의한 함수의 몸체 부분을 기술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함수의 선언문과 똑같은 형태로 함수의 헤더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함수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void이니까 똑같지만 이 함수의 선언에는 인수의 타입만 썼지만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에다가는, 그러니까 정의의 헤더 부분에다가는 구체화되어진 변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점 유의를 해줬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 안에서 처리할 내용들 쭉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printf와 같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몸체는 어디서 제공받아요? 별도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이미 다 컴파일 되어져서 기계어로 번역되어지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자동으로 참조되어져서 링크 타임 때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스 코드가 갖는 기본적인 구조 잘 봐두기 바라고, 내가 전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부분 책임을 함수에게 할당한다 라는 점, 그렇게 할당받은 함수는 어떻게 선언문을 표현하고 어떻게 구현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예제보다는 개념들 또 문법적인 사항들을 말로 정리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예제들을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 보충을 해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